보통 한 나라의 상징 색깔은 깃발 색깔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태극 무늬의 빨간색, 브라질의 노랑, 초록, 프랑스의 파랑처럼 말이죠. 네덜란드의 깃발색은 빨, 흰, 파, 주황색은 없습니다. 네덜란드 상징색 하면 딱 떠오르는 색깔 바로 주황색입니다. 대표적으로 네덜란드 축구 대표팀은 전통적으로 오렌지색 유니폼을 입죠. 오렌지 군단이라고도 불립니다. 또 네덜란드에서 킹스데이를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전국적으로 얼마나 주황색의 바다가 펼쳐지는지 아실 겁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보통 한 나라의 상징 색깔은 깃발 색깔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태극 무늬의 빨간색, 브라질의 노랑, 초록, 프랑스의 파랑처럼 말이죠. 네덜란드의 깃발색은 빨, 흰, 파, 주황색은 없습니다. 그럼 어쩌다가 뜬금없는 주황색이 네덜란드의 상징색이 된 걸까요? 사실 주황색은 네덜란드와 엄청난 개연성이 있는 색깔입니다. 네덜란드의 초대 국부인 오렌지 공작 빌럼 1세의 자규명에서 유래한 거죠. 1500년대에는 지금 우리가 아는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 지역은 합스부르크 왕조의 통치 아래 있었는데요. 합스부르크는 1200년대 중세 유럽에서 시작된 가문인데 이제 점점 힘이 세지면서 주변 나라들을 하나씩 통치하면서 왕조로 올라서게 됐죠. 지금으로 치면 이제 대기업 재벌이라고 보면 됩니다. 재벌들 보면 세대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계열사로 갈라지는 경우 되게 많죠. 합스부르크 왕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기업 계열사 찢어지듯이 스페인 합스부르크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로 찢어지게 됩니다. 네덜란드는요, 바로 이 스페인 합스부르크 계열사 아래에 있는 협력업체 같은 곳이었습니다. 빌렘 1세라는 이 사람은 사실 이 노란색 부분 태어난 백작 가문의 후손입니다. 이 사람이 사촌형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촌형이 전투에서 전사할 때 유언으로 사촌 동생인 빌럼에게 내 자귀와 영지를 물려준다 하고 죽었어요. 자기 자귀랑 영지를 물려줄 자손이 없었던 거죠. 이 자귀의 이름이 바로 오랑주 공작이었던 겁니다. 이때가 빌럼이 아직 11살 때예요. 그래서 죽은 사촌형의 영지가 이 네덜란드 지방의 브레다였기 때문에 이쪽으로 근거지로 옮긴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합스부르크 가문의 스페인 계열사 이 빨간 부분에 취직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워낙 좋은 집안에 빽이 있는 데다가 능력도 좋아서 회사에서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죠. 2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대프랑스 전선 총사령관이 되는데 한마디로 임원 라인이 된 거죠. 그 프로젝트마저 성공적으로 이끈 다음에 빌럼은 네덜란드 국무위원회에 임명됩니다. 공식적으로 하청업체 임원을 단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 스페인 대기업과 네덜란드 하청업체 간에 마찰이 슬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시대적인 요인 때문인데 먼저 1500년대 중반에 일어난 종교개혁으로 네덜란드에 카톨릭에 반발하는 칼뱅주의가 급속도로 퍼져나갔죠. 기존 스페인의 교리는 카톨릭이잖아요. 거기서부터 핀트가 어긋나기 시작한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네덜란드 지방이 어업과 직물업이 발달했었는데 그 덕분에 유럽 전역에서 네덜란드를 통한 교역이 굉장히 활발했죠. 이 스페인 대기업 입장에서는 싼 값에 직물도 사들이고 세금도 많이 걷고 해야 되는데 이 종교개혁 때문에 이 황금알을 낳는 네덜란드 하청업체의 컨트롤을 잃을 리스크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당시 스페인 합스부르크의 펠리페 2세는 비밀리에 네덜란드의 개신교도들을 뿌리 뽑을 계획을 세웁니다. 너무 쉬운 일 같죠? 왜냐면 어차피 네덜란드 국무위원으로 있는 빌럼이 합스부르크의 똘만이니까 야 가서 강경 진압해 칼뱅주의 다 잘라 이렇게 오더만 내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빌럼이 이 대기업 하청업체에 부임을 하고 보니까 대기업의 횡포가 얼마나 심한지를 직접 경험하게 된 거죠. 자치권도 훼손당하고 세금도 많이 떼어나는 데다가 무역으로 남는 것도 없고 그리고 빌럼은 일단 신성 로마 제국 출신이긴 하지만 어릴 때 네덜란드로 넘어와서 살아서 네덜란드 사람이었어요. 정이 많았어요, 네덜란드에. 실제로 펠리페 2세의 종교 탄압으로 네덜란드에 피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동료들이 처형되기에 이르자 빌럼은 대결심을 내립니다. 스페인에 반발해서 반군을 일으킨 거죠. 이 과정에서 아예 본격적으로 칼뱅교로 개종까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싸웁니다. 근데 이제 반군을 일으키면서 새 브랜드를 들고 나온 거잖아요, 시장에. 그러니까 새 브랜드에는 이 상징, 이 마케팅적인 요소가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삼국지, 황건적 하면 뭡니까? 딱 노란색 두건 이렇게 꽂힐 만한 브랜딩이 되어야 되죠. 이때 빌럼이 자신의 자기명인 오렌지 공작이라는 이름에서 착안한 색깔이 바로 주황색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반군의 상징으로 주황, 하양, 파랑 완장을 찾다는 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오렌지 공작 빌럼은 1584년 스페인의 자객에게 암살당하지만 반란은 오랜 기간 이후 1600년대 중반 결국 네덜란드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성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때 당시에는 네덜란드 국기도 현재의 빨, 흰, 파가 아니라 주황, 흰색, 파란색이었습니다. 나중에 주황을 빨강으로 대체한 깃발이 점차 널리 도입되면서 주황, 하양, 파란 국기는 소멸되어 간 거죠.
그래도 주황색이라는 이 네덜란드의 상징색은 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느끼로는 역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주황색이 뭔가 색다르고 유니크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국대 경기할 때도 그렇고 특히 4월 27일인 킹스데이에는 정말 전국이 주황색으로 물든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다들 주황색 옷을 하나씩 입고 나오고 킹스데이 진짜 재밌어요. 만약에 그때 네덜란드에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꼭 주황색 옷을 챙겨 입고 축제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네덜란드의 상징색인 주황색의 유래와 관련된 역사 공부를 해봤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